다음은 구독자분들의 사연 소개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왠지 같이 타기 싫었지만 엘리베이터가 바로 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의 모습에 눈이 자꾸 갔습니다. 검정 모자와 검정색 외투, 연장 가방처럼 보이는 검정색 큰 바래진 가방을 든 남자는 우리 아이를 보고는 난 개새끼보단 애가 귀엽더라. 걔는 울어대기나 하고 말 잘 듣는 애가 낫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불쾌했지만 그런 행직의 말을 하니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괜히 연장 가방 같이 보이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저희 집 2층을 올라가고 있었고 누른 층은 바로 저희 집 2층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웃으며 대응하며 집으로 얼른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윗집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볼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곤 얼마 후 우연히 윗집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일을 하는 남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간다고 했습니다. 괜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불안하며 한동안 집 주위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는 그 이상한 행색의 남자에 대한 공포감이 참 컸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엘리베이터가 가장 문제죠. 네. 왜냐하면은 대충 한 11시, 12시 됐는데 자기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보지 못한 남자가 앞에 있다. 그럼 이걸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진짜 이건 네. 진짜 생존의 고민이 되거든요. 네, 저도 많이 예.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근데 보통 네.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말하자면은 물론 그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안 타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든가 그 짧은 시간이죠. 한 5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갔다 오는 시간이 있을 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범죄 의도를 가진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것처럼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하죠. 개새끼보다 애가 귀엽더라라고 하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불쾌한 거고 아무리 그 이웃이라 하더라도 이건 절대 해서는 네.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그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일종의 무시하면서 네. 자기 말을 툭 뱉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쪽 집 아주머니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물론 CCTV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범죄가 됐을 경우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범죄는 벌어지면 이미 거기서 다치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다리시라. 네.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위에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잠깐 좀 내려와 달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네. 그죠? 또 어떻게 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 그냥 올라와라고 그냥 별거 아니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같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귀찮고 좀 짜증난다 하더라도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그 남자분이 그래도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먼저 올라가십시오. 네. 사실 저는 이 위에 있는 분이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결례죠. 네. 결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기다려봤고, 사람이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먼저 올라가시라고 하고 다음 걸 타거나라고 하는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은 먼저 들어갔는데 나중에 누군가 뛰어 들어와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내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경우보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그때는 내려야 되나요? 저는 내리라고 해요. 그런데 눈치를 봐서 아주 급하게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제 상황을
어디까지 가시려고 한번 물어보셔도 되는 네. 거죠. 사실 몇 층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뭐 거기에 이제 내가 이거 사는데 뭐 이렇게 네. 얘기해. 그래서 확인을 하는 멘트 정도를 하고 음. 정찜찜하다. 그러면 뭐 얘기를 잠깐 뭐 내가 좀 뭘 놓고 왔다. 네. 라는 쪽으로 잠깐 내리셔도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순간의 판단이 사실은 본인의 안전을 좌우하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은 그 네. 부분인 겁니다. 뭐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또 늦은 퇴근길에 또 남자 계속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남자였더라. 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오해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골목길을 따라 쭉 오는데 누군가를 따라오고 있어요.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빨리 걷는데 그 사람은 사실 그냥 걷는데 맞아요. 따돌렸다고 생각해서 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네.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이웃 남자가 눈치를 채고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위에 사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좀 혼자 사시는 아니면 우리가 좀 인사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네. 맞는 건데 여자분은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씩 주변 사람한테 네. 그때 이제 관리실 아저씨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잠깐 밝은 곳에서 잠깐 쉬었다가 먼저 가시라고 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이럴 경우 예민한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왜 날 성범죄자라고 오냐고 분명히 이런 경우는 현실적입니다. 그럴 때는 설득을 하면 됩니다. 네. 요즘 같은 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되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 탓도 아니니까 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뭘 네. 우물쭈물하면 절대 안 돼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당당히 말씀하셔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워낙 흉흉한 세상이다 보니까 뭐 여성분들이 경계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남성분들도 본의 아니게 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돼서 억울했다. 저한테도 가끔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도 또 억울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남성분들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남성분들이 조금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본인을 한번 보세요. 네. 본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본인은 혼자고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이 분명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음. 사실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예. 네. 또 여자분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약간씩 그러면 뭐 네.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면은 네.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가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렇게 기분 나빠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본인의 누이 동생이나 본인의 부인이나 그렇죠.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와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네. 거고 이제 여자분들이 이럴 경우 좀 당황해 하시는 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물쭈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거나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네 가게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중재해 줄 수도 있는 사실은 이분이 평소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혀 그런 뭐 이 남자분을 모욕할 의도는 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중재자를 두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집에 무언가 고장 나면 수리기사분이 오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혼자 범죄 상황을 상상하면서 약간 불안해한 적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수리기사분이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또 여자 입장으로서는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뭐 한 7, 8년 전, 한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수리 기사를 인터넷 설치 기사라든가 이걸 가장해서 범죄가 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든 택배 기사 아니면 모든 수리 기사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이런 것은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뭐 수리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택배 기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새 이제 이런
인터넷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정수기 회사 같은 데서도 네. 이런 걸 대비해 갖고 여성 수리기사분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성 기사가 필요하냐라고 네. 물어보는 경우도 요즘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네. 우리가 뭐 고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회사한테 뭐 솔직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이런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자 기사분 있으면 여자 기사분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 이제 주부님이시면은 저녁 시간이라든가 조금 늦은 시간이라든가 뭐 아침 시간이라든가 오실 수 없느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런 걸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안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런 게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꼭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누구를 같이 있는 거죠. 네. 뭐 친구를 같이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부분에서는 혹시 뭐 가능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인 아저씨가 도시 오셔도 되는 거고 뭐 다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혼자 절대 네. 있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그 수리할 동안 좀 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럼 그 경우는 사실은 수리 업체라든가 수리 기사분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의심받거나 아니면 그런 것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해 놓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친구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친척분을 부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을 네.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심야 시간에 여성 혼자 택시를 부르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택시를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새 같은 경우 얼마나 그 호출 서비스가 많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으시는 건 네. 아니죠. 물론 요즘 뭐 많은 분들이 호출 서비스 많이 부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뭐 걱정하지 않지만은 부르실 때 반드시 여자 기사분을 요청을 하시고 여자 기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2명 혹시 혼자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아무나 아무 택시나 이렇게 주워 타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혹시라도 타실 수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한테 반드시 네. 문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SNS로 보내갖고 본인의 행적을 확인해 주시고 전화 그 택시 번호 같은 것도 꼭 그 SNS 보내갖고 확인을 받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은 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로부터 문제 예방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연자분의 사연부터 생각하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먼저 보내고 나중에 타시는 게 제일 좋다. 네.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뒤에 오해는 대화로서 풀고 사과로서 풀고 네. 하는 방법이 가장 힘적이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수리기사 분들 할 때 여성을 기사분을 요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같이 있을 사람을 요청을 해봤고 네. 아니면 친구를 같이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 그리고 택시를 탈 때도 여성 기사분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목적지 같은 경우를 차 번호 같은 경우를 SNS 통해서 친구한테 보내두는 것 이런 작업들이 필수적이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그리고 또 주민들과 또 소통을 하는 그런 마음의 첫 걸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배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또는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범죄 예방 필독 지식 구해줘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MC 송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